오빠 오빠 하며 다가오던 그 여자. 알고 보니 명품과 현금만 챙겨가는 꽃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덫에 걸린 순간 그 여자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이다 폭스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온기라디오입니다. 무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등산 산악회. 회원들은 주말마다 산에 올라 땀을 흘리고 가끔은 삼삼오오 모여 맥주 한잔 기울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이 조용한 모임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여인 유라. 30대 중후반의 유라는 마치 철없는 여동생처럼 굴며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내가 쪄온 김밥인데 하나 드셔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사소한 친절을 무기로 남자 회원들의 경계를 허물었고 어느새 명품 가방과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허세와 욕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돈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했죠. 오빠 요즘 코인으로 돈 버는 거 몰라? 나만 믿어봐. 순진한 회원들은 유라가 보여주는 작은 수익 인증샷 몇 장에 혹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투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뒤에서는 투자금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유라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동호회 내부에는 유라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들었죠. 상황은 암암리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주인공 민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민석아, 동호회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어. 냄새가 난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상호 회장이었고 민석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민석 씨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형님이 날 부르셨다는 건 결국 꽃뱀 잡으러 가자는 거군. 민석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지만 과거 금융권에서 굵직한 사기꾼들과 수없이 싸운 베테랑이었습니다. 유라 같은 철옹성 꽃뱀은 그의 레이더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죠. 며칠 후 민석은 조용히 등산 동호회 모임에 신입 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행을 마친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쉬고 있을 때 민석은 상호 회장과 단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님, 이런 꽃뱀 상대 처음도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덫을 놓으시죠. 회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아, 이번엔 정말 제대로 혼 좀 내줘야겠다. 나도 몇 천 날려먹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유라라는 친구는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으로 덫을 놓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가 세운 작전은 단순하지만 치밀했습니다. 이름하여 가짜 코인 상장 작전. 유라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 그 욕심을 정면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민석은 금융권과 IT 쪽 지인들과 손을 맞잡고 가짜 코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득 채운 백서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극찬 기사까지 완벽하게 꾸며낸 가짜 웹사이트.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라도 못 참겠지.
하지만 민석은 그 전에 유라의 욕심을 조금 더 자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유라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전화를 받는 것이었죠. 민석은 일부러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 앞에서 이런 대화를 흘렸습니다. 형님 상장 전에 들어가야 돈이 되죠? 내부자들만 아는 정보니까 조용히 들어가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라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유라는 능청스럽게 다가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 1인 것 같은데 저도 살짝 좀 알려줘요. 민석은 시크한 표정으로 그녀를 흘겨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아끼는 분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돈이 될지 말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 한마디가 유라에게는 무엇보다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거다, 이번엔 제대로 한탕할 수 있겠어. 민석은 유라가 점점 덫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유라가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짜 코인 프로젝트를 가동할 차례였죠. 그는 금융권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가짜 코인 사이트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전문 용어가 가득한 백서를 올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극찬했다는 가짜 기사들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가짜 투자 후기까지 정교하게 조작해 누가 봐도 실제로 곧 상장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그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오빠는 다르다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돈 냄새를 맡은 유라는 민석에게 슬쩍 떠봅니다. 오빠 나 이거 투자하면 내부자 물량 좀 떼어줄 수 있어. 민석은 일부러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험 감수는 네가 하는 거야. 난 따로 챙겨줄 생각 없어. 알아서 하라고. 민석은 유라가 더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유라는 오히려 그 말에 더욱 들떴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이번엔 무조건 투자해야 해. 유라는 조급한 마음에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빠 일단 제가 가진 돈부터 투자금 드릴 테니까 내부자 물량 좀 떼어줘요. 늦으면 끝이잖아요. 제가 투자금도 더 모을 수 있어요. 민석은 몇 번이나 위험하니 안 된다며 밀어냈지만 유라는 더더욱 집착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민석은 마지못한 척 형님이 아끼는 지인이니까 특별히 받아주는 거라며 유라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걸로 한탕 크게 해먹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민석이 깔아놓은 덫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확실한 정보통이 있다며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핵심 관계자라니까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회원들은 이미 유라의 본색을 알면서도 일부러 관심 있는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모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민석과 상호 회장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유라가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죠. 그 무대는 바로 동호회 회식 자리였습니다. 모든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유라가 차폭하는 모습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식 당일 회원들은 이미 민석과 회장이 짠 시나리오를 전달받고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이블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요?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그녀는 테이블을 돌며 자신이 마치 특별한 정보를 가진 인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원 N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 씨, 지난번 코인으로 수익 봤다며? 이번에도 대박 나는 정보 있어? 회원 B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나도 좀 꺼줘. 회원 C는 슬쩍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라 씨, 오빠한테 특별히 들은 정보라며? 이번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지? 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제가 핵심 관계자라니까요. 확실한 지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걸요? 그녀는 스스로를 내부 정보통이라며 포장했고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에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식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회원들의 휴대폰 속에는 유라의 자백 장면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모든 것이 민석과 회장이 계획한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상호 회장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회장 역시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유라는 자신이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과 상호 회장은 유라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투자금 내가 얼른 모아서 줄 테니까 내부자 물량 좀 확보해줘요. 시간 없잖아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유라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유라가 제가 핵심 관계자라니까요. 확실한 지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장난이죠?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민석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온 상호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너도 눈치챘겠지만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 유라는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법 촬영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내 투자금 다 돌려주세요. 하지만 민석은 태연하게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유라가 회원들에게 내부자 정보라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원 A, B, C가 돌아가며 맞장구 치는 모습, 그리고 유라가 스스로 핵심 관계자임을 강조하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라가 주도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유라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조용히 마무리 멘트를 던졌습니다. 유라 씨가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투자 유도하고 뒤로 커미션 챙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치품도 돈으로 다 보상하고 투자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해금도 전부 돌려주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은 본인 계좌로 돌려주겠습니다. 내 말 이해하셨죠?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완전히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떨군 채 민석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정리 멘트를 던졌습니다. 유라야, 이쯤에서 산악회 탈퇴하는 게 맞겠다.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유라는 억울함과 자괴감이 뒤섞인 얼굴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석과 상호 회장은 유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모든 피해금을 정산해 돌려주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유라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끝내 민석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남은 돈이라도 꼭 돌려주세요. 더 이상 문제 만들지 않을게요. 민석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라 씨, 이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받은 돈, 피해본 회원들에게 다 돌려주고 나면 남은 금액은 당신 계좌로 돌려줄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문제 삼을 생각하지 마세요. 유라는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꽃뱀 인생도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산악회에서 유라가 조용히 사라진 후 민석과 상호 회장은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아, 참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망친다. 그 애도 조용히 등산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석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 할 때 꼭 실수하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동호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회원들은 더 이상 유라 같은 꽃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산속에서 땀 흘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끔씩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산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 사이에서도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산도 사람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악회 꽃뱀 퇴치 작전이라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와 지혜는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무너질 뻔한 믿음은 그렇게 다시 세워졌고 사람 사이의 온기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